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4회차 실기 기출문제 풀이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기 기출이 진행이 되면서 좀 확실시 되는 거는 ADS-B랑 SQLD랑 다르게 기존의 시험들과는 좀 결이 다르게 이제 기출 은행식으로 출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코딩을 해보시고 프로그래밍을 직접 해보시면서 코드를 쳐보시면서 실제 문제가 나왔을 때 응용할 줄 아는 좀 역량을 키워나가 주시면 시험 문제를 푸실 때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필답형 문제에 대한 좀 총평을 할게요. 이번에도 복원이 잘 되었습니다. 문제 복원이 잘 됐고요. 10문제들을 봤는데 일단 좀 재미있었던 거는 문제 정답을 스포를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아약스나 아니면 제이슨 이런 HTML 같은 좀 아예 생 IT 언어에 대해 IT의 개념에 대한 묻는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되었었어요. 물론 빅데이터 분석 분야가 IT 분야랑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야긴 하지만 아예 생 정보 처리 기사에 나오는 개념들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거는 좀 재미있게 좀 생각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10번 같은 거 보시면 이제 혼동행렬에 대한 프리시전이나 이런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2회차나 3회차 같은 경우에는 인공신경망의 가중치 출력값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렇게 계산 문제가 한두 문제씩은 꼭 나온다라는 거를 좀 숙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 필답형 한 문제, 두 문제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시험은 100점을 맞는 시험이 아니고 커트라인만 넘으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이 끝나고 초조하게 이제 정답을 맞추시느라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필답형보다 작업형 그 배점이 훨씬 더 높고요. 그리고 작업형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잘 하셨으면 크게 문제가 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풀이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1유형 같은 경우에는 전처리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데이터 형변화 문제들도 좀 출제가 되었습니다. 한번 1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유형의 1번 문제고요. 고객 데이터 문제가 나왔습니다. 고객의 방문 일수의 4분위수 범위를 구하고 4분위수 범위는 이제 구할 줄 아시죠? 3회차 기출 풀이에도 진행을 했었고요. 절대값을 취한 후 정수형으로 출력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판다스와 넘파이를 습관적으로 이제 불러주시면 되고요. 데이터도 이제 제가 데이터 폴더에다가 잘 구비를 해놨으니까 바로 호출을 해주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를 직접 코드를 치시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단순히 복붙하는 게 아니고 그래야 시험에서도 좀 손이 익어가지고 손이 기억해서 문제를 푸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제 결칙지가 없는지 이렇게 df info라는 걸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불러와 주시면 되고요. 데이터들을 한번 볼까요? 데이터 샘플을 보시면 총 14개의 행으로 되어 있고요. 0부터 13까지 인덱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고객들에 대한 아이디 그리고 방문 일수가 나와 있습니다. 방문 일수는 이 한 고객이 어떤 매장을 얼마나 방문을 많이 했는지 방문 일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한 데이터고요. 요거를 통해서 일단 문제에서 뭐를 묻고 있죠? 방문 일수의 4분위수 범위를 구하고 절대값을 취한 후 정수형으로 출력해라. 요것들은 이제 데이터 형변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데이터 형변화를 할 줄 아는지 묻고 있는 문제고요. 그러면 저희가 넘파이를 통해 가지고 퍼센타일 함수를 써서 이제 1, 4분위수와 3, 4분위수를 구하는 거를 해본 적이 있죠. 당연히 4분위수 범위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IQR은 어떻게 계산한다? IQR은 Q3 마이너스 Q1으로 구한다. 그래서 일단 Q3랑 Q1을 먼저 출력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25% 분위수에 25% 백분위수에 해당하는 Q1을 구해주고요. 75% 백분위수에 해당하는 Q3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파이썬이 굉장히 편한 게 뭐냐면 이 위에 있는 코드는 이런 식으로 바꿔서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25랑 75 백분위수를 한 번에 구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인자에다가 리스트 형태로 같이 던져주면 Q3랑 Q1을 한꺼번에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파이썬 프로그래밍의 아주 큰 장점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파이서닉하다라고 파이썬스럽다라고 하는 좀 밈에서 활용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파이썬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유저들이 얼마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좀 고민을 많이 한 언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Q1하고 Q3가 46하고 9.75가 각각 나왔고요. 지금 보시면 Q3에서 Q1을 뺀 거에다가 절대값 ABS를 취해주고요. 마지막으로 int 정수형으로 반환해주면 이렇게 1번 문제에 대한 정답을 쉽게 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6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동일한 표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df 방문일수에 대해서 describe라고 하는 함수를 써주시면 쉽게 통계값들을 구할 수가 있어요. mean, count, 그리고 표준편차나 최소값, 그리고 1분위수, 중위수, 3분위수, 최대값 이런 것들을 쉽게 구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1, 4분위수와 3, 4분위수를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오타가 났네요. 자, 이렇게도 3, 4분위수를 쉽게 구할 수가 있다. 요거는 numPy를 쓰냐 아니면 describe 함수를 쓰냐의 차이지 결과값은 동일하다. 즉 정답이 하나가 아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다 라는 거 좀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문제입니다. 페이스북 관련한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요게 보니까 다 케글 데이터에서 가져오더라고요. 실기에서 출제가 되는 문제들이 대부분 케글이라고 하는 데이터 플랫폼에서 가져오고,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혹시 참고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케글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설명이 좀 길죠? 페이스북 데이터에서 리액션이라는 컬럼이 있나 봐요. 리액션 중에서 러브스와 와우스를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정의를 하겠다. 그리고 각 데이터별로 총 리액션의 개수에서 긍정적인 반응의 비율, 즉 그러면 이제 러브스와 와우스의 합이 되겠죠. 비율이 0.4보다 크고 0.5보다 작은 데이터를 구하라. 그 데이터 중에 타입의 변수가 비디오인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여라. 요거 생각보다 좀 요구하는 것들이 많네요.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페이스북 데이터를 호출을 하고요. 데이터를 호출했더니 스태투스 아이디라는 게 있고요. 총 약 7,000여 개의 로우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리액션의 개수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의 리액션, 이 포스트라고 좀 추정할 수가 있겠네요. 게시물에 리액션 넘버를 갖고 있는 컬럼도 있고요. 댓글을 얼마나 달았는지, 그리고 공유가 얼마나 되었는지, 라이크가 얼마나 되었는지, 좋아요, 사랑해요, 이런 것들은 얼마나 개수가 있는지, 와우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긍정적인 반응은 뭐다? 러브스의 개수와 와우스의 개수를 합친 거다. 그래서 df에다가 제가 전처리를 할 때는 새로운 객체에다가 선언해 주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df를 new df에다가 복사를 하고요. 포지티브 넘버라는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해줄게요. 자, new df의 포지티브 넘버는 뭐다? 사랑해요의 개수와 와우의 개수를 합친 거다. 요거를 이제 긍정적인 개수의 총합으로 컬럼을 하나 생성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한번 결과값을 볼까요? 자, new df를 보고 결과값을 보니 95, 22, 9라고 하는 합쳐진 데이터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new df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리액션 수가 있고요. 지금 러브스랑 와우스가 있는데 90이랑 3이죠? 오른쪽으로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지티브 넘버라고 하는 95가 생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레이시오도 한번 동일하게 보겠습니다. 레이시오는 뭐다? 긍정적인 반응의 개수를 뭐로 나눠준 거죠? 리액션의 개수를 나눠준 거죠. 왜 이렇게 나눠줬냐면 리액션에서 긍정적인 반응의 비율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레이시오라고 하는 저희가 새롭게 만든 파생 변수가 생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레이시오를 이 비율로 정의를 했고 오른쪽으로 쭉 가보니 레이시오가 0.179라고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얘는 어떻게 계산이 되었을까요? 로직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넘버 리액션이라고 하는 529에서 저희가 포지티브 넘버라고 하는 객체의 합, 즉 여기 95를 나눠준 거다. 95를 500 몇 주로 나눠줬더니 결과가 0.179로 나왔다. 이게 레이시오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산출해야겠죠. new df에서 이 레이시오가 제가 뭐라고 했었죠? 문제에서 긍정적인 반응의 비율이 0.4보다 크고 0.5보다 작은 데이터를 묻고 있으니 레이시오가
0.4보다 크고 and 0.5보다 작은 이 인덱스를 걸어줘서 이 UDF를 새롭게 정의를 해준 겁니다. 요것만 한번 결과를 볼까요? UDF에서 이 0.4보다 크고 0.5보다 작은 데이터를 봤더니 오른쪽으로 쭉 갔더니 레이시오가 0.4 이상 0.5 미만만 이렇게 정제가 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스태츄스 타입이 비디오인 애들만 좀 출력을 해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문제의 마지막에 타입 변수가 비디오인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기 때문에 newDF를 새롭게 정의를 해줬고요. 여기서 이 두 줄의 코드를 돌리게 되면 newDF는 조건들을 전부 만족하는 데이터만 남았다. 총 90개가 되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en이라고 하는 length 함수를 써주시면 이 newDF에 대한 개체 수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답은 최종적으로 90이 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2번 문제에 대한 풀이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3번 1유형의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넷플릭스 데이터고요. 여러분들 실제로 페이스북이나 넷플릭스 같이 SNS나 컨텐츠 회사에서 이런 고객 반응 변수들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보시는 거를 고민해 보셔도 좀 재밌는 결과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케글 데이터에서 가져왔고요. 실제 시험에서도 케글 데이터를 기준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데이터 중에서 2018년에 1월 동안에 상영된 넷플릭스 작품 중에 유나이티드 킹덤에서 제작된 작품의 수를 구하여라.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 구하는 거 너무나 쉽죠? 여러 번 해왔던 것들이고 전 처리할 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데이터들을 호출해 볼게요. 넷플릭스 CSV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데이터를 보니까 뭐 쇼 아이디가 이런 것들이 있고 무비네, TV쇼네, 그리고 감독이 누구네, 이런 컨트리가 어디네, 이런 것들을 좀 아실 수가 있습니다. 헤드로 지금 정제를 해놨기 때문에 개체수가 5개만 나온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나 10개, 상위 10개만 보고 싶다 하면 헤드 10 이런 식으로 좀 정제를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면 데이터 에디드가 지금 보시면 2018년 1월 동안 상영된 데이터잖아요. 근데 여기 헤드를 보니 자, 하나만 가지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지금 날짜를 설명하는 변수가 데이터 에디드밖에 없습니다. 뭐 리스트 인 듀레이션, 기간 이런 거 있고요. 레이팅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상영된 날짜라고 하는 게 데이터 에디드밖에 없는데 지금 보시면 September 25, 2021년이라고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요거를 그 날짜형 변수로 바꿔줘야지 저희가 인덱스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판다스에서 쉽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toDateTime이라고 하는 변수형 변환을 사용을 해주시면 지금 데이터 에디드만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df 데이터 에디드를 보시면 랭스가 뭐 8800개고 오브젝트 데이터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판다스의 이 toDateTime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해보면 지금 데이터가 날짜형으로 변환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d타입도 datetime 64로 변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 에디드라는 컬럼을 재정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의를 한 다음에 재정의를 해준 이유는 뭐다? 데이터를 날짜 기준으로 파싱을 하기 위해서 날짜 기준으로 필터를 치기 위해서 이렇게 날짜형 변환을 해주었다. 그래서 지금 코드를 보시면 두 가지 인덱스를 활용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일단 첫 번째로 데이터 에디드가 저희가 형변한 날짜형 변한 거에서 데이터 에디드가 2017년 12월 31일을 초과하고 and 데이터 에디드가 2018년 2월 1일보다 작은 데이터만 불러와라. 그래서 그 데이터를 불러온 거를 newDF에다가 넣어라 라고 하는 코드인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를 돌리시면 newDF를 실제로 봤더니 2018년 1월에 에디드가 된 작품들만 보이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럼 얘를 가지고 아까 마지막 조건이 하나 있었죠? 유나이티드 킹덤에서 제작된 작품의 수를 구하여라. 그러면 newDF에 컨트리는 유나이티드 킹덤이라는 필터를 쳐주고 얘네들의 데이터들을 출력을 한 다음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length 함수를 사용을 하면 개체수를 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랬더니 결과가 이렇게 6으로 6개의 작품만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정답도 6이었고요. 이렇게
조건들을 하나씩 빼먹지 않고 한 스텝씩 나가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작업형 제2유형의 마지막 대망의 인슈어런스 문제입니다. 작업형 2유형 문제이고요. 모델링을 실제로 하시는 거고, 문제를 한번 보시면 좀 재밌는 게 기존 예측이나 기존 분류 모형하고 좀 다르게요. 다중 분류 모형을 구축을 하는 게 나왔습니다. 다중 분류 모형을 구축하는 게 나왔고요. 저희는 역시나 만만한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를 사용을 할 겁니다. 뭐 KNN 모형을 사용을 해주셔도 되고요. 뭐 인공신경망을 사용해서 소프트 맥스 함수를 사용을 해주셔도 되는데, 저희가 이제 실제 딥러닝이나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하는 거가 아니고 저희는 시험 문제를 푸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만한 랜덤 포레스트 모형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그 타겟 값은 1, 2, 3, 4 4개의 범주로 정해져 있고요. 각 고객의 유형을 분류한 후 여기서 재밌는 거는 매크로 F1 스코어로 평가하고 인슈어런스 테스트 평가 데이터셋으로부터 Y 프레딕션 리절트 결과를 제출해라. 즉 이거는 프레딕션 테스트 데이터들을 가지고 출력한 실제 Y 값들을 제출을 해라 라고 하는 거랑 동일한 결과가 되겠죠.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트레인 데이터셋이 있고요. 테스트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러오고 난 다음에 습관적으로 이제 트레인 인포를 보시면 결측값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보라고 하셨죠. 저희가 1유형에서는 결측치나 이런 것들을 전처리하는 문제를 묻는 거기 때문에 2유형의 데이터들은 대부분 좀 깔끔한 데이터로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 샘플을 보니까 딱 보니까 이게 범주형 변수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따가 get dummies 함수를 활용을 해가지고 범주형들을 더미화 해가지고 변환을 해줘야겠다라고 하는 걸 머릿속으로 좀 떠올리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X 데이터와 Y 데이터를 이제 구분을 해주었고요. DF 트레인에서 저희가 알고 싶어하는 세그멘테이션 타겟 변수를 Y 데이터에 넣었고, Y 데이터를 제외한 ILOC 인덱스를 통해서 Y 데이터를 제외한 DF 트레인을 X 데이터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X 데이터는 저희가 종속 변수를 구하기 위한 독립 변수 X 값이기 때문에 여기는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를 활용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다 더미화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X 데이터를 판다스 get dummies 함수를 먹여주고요. 얘네들을 먹여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젠더 피메일, 젠더 메일, ever married, ever married, yes, no 이렇게 더미화가 1010으로 범주형 변수가 이제 연속형으로 변한 것, 이산형으로 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모델 적합을 위해서 그리드 서치 CV나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 애큐어리시 스코어 뭐 이런 것들을 가져오면 되는데, 사실 여기서는 애큐어리시 스코어를 쓰진 않을 거예요. 저희가 문제에서 묻는 것처럼 매크로 F1 스코어로 평가를 하라고 했으니까 매크로 F1 스코어를 좀 이따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처리할 때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유형 문제 풀 때 저희가 EDA도 열심히 했었고, 죄송해요. 2유형이 아니고 제2회 기출문제 실기 풀이를 했을 때 저희가 뭐 민맥스 스케일러나 로버스트 스케일러나 뭐 여러 가지 뭐 로그나 지수 스케일러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그런 거 하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나 공모전 할 때는 그런 전처리나 스케일러 아니면 뭐 필터링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요거는 저희가 시험 답지 풀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히 뭐 더미화만 모델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안 하고 넘어가도 된다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하면 좋다. 하지만 이게 문제를 풀이를 하는 거 관점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도 풀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연습을 하실 때는 그런 전처리나 데이터 변수 변환 같은 것들, 파생 변수를 만들어 보는 것들을 통해서 애큐러시를 늘리고 F1 스코어를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까지 늘려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럼 모델을 좀 불러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랜덤 포레스트 모형을 불러왔고요. X 데이터와 Y 데이터를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테스트 사이즈는 0.3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거는 실제로 테스트가 아니고 밸리데이션이죠. 저희가 테스트 데이터 셋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나중에 따로 주어진 데이터 중에 두 가지 중 하나를 통해서 Y 값을 출력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트레인과 트레인, 테스트와 테스트 이렇게 구분을 하고 나면 실제 한 7,000여 개 되어 있던 데이터, 6,600개 정도 되어 있던 데이터가 4,600개와 2,000개로 나눠지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테스트 데이터 스플릿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Y 값들은 비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랜덤 포레스트 모형을 적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트레인
트레인 데이터와 Y 트레인 데이터를 가지고 했더니 정확도가 0.51이 나왔네요. 여러분 굉장히 낮았는데 이게 실제로 시험에서 이렇게 정확도가 낮은 데이터가 주어져 가지고 그 수험생분들이 많이 당황을 하셨대요. 그 아무리 전처리를 하고 뭐 차원 축소도 해보고 이런 딥러닝 모형도 사용을 해보고 뭐 부스팅 모델도 사용을 해보고 이렇게 됐는데 결과가 잘 안 좋아서. 하지만 여러분 이거 정확도는 채점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확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이런 모델을 적합하는 과정만 잘 출력이 되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정확도가 나왔긴 했는데 여러분 저희는 정확도로 하지 않고요. F1 스코어, 매크로 F1 스코어로 할 겁니다. 실제로 문제에서는 맥스원 F1 스코어로 출력을 해라 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평가지표를 사용을 할 거고요. 실제로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애큐러시를 가지고 적합한 모델로 실제 Y-테스트 데이터를 구한 다음에 그걸 엑셀로 제출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뭐 분석가로서 실제 프로젝트에서 주어진 평가 지표를 모른 채로 제출한다는 게 좀 그렇긴 하죠. 그래서 F1 스코어 구하는 방식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컴퓨전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과 F1 스코어라고 하는 그 함수를 좀 불러와 볼게요. 그래서 Y테스트와 Y프레드에서 컴퓨전 매트릭스 함수를 사용을 해주시면 이렇게 다중 분류에 대한 컴퓨전 매트릭스 혼동 행렬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개로 나온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저희가 세그멘테이션이 고객이 1, 2, 3, 4 4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0과 1 분류 모형화는 좀 다른 형태로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분류 결과가 0, 1, 2, 3, 4인 거 그리고 예측 결과가 0, 1, 2, 3, 4인 거 이렇게 나왔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F1 스코어를 보시면 여기서 실제로 테스트와 프레딕트 이렇게만 나와도 F1 스코어를 구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에버러지를 자 매크로로 할 거냐 아니면 뭐 마이크로로 할 거냐 이런 식으로 결정해 주실 수가 있고요. 매크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산출이 되는 거냐면 이 하나의 세그멘테이션 1, 2, 3, 4에 대한 F1 스코어를 각각 다 구한 다음에 평균을 취해 준 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애큐러시 0.50보다 작게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이게 훨씬 더 신뢰적인 데이터다, 신뢰적인 평가 지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필기 공부하실 때도 배우셨지만 불균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애큐러시가 실제로 좋은 평가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F1 스코어나 혹은 뭐 재현율이나 민감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해주시는 게 훨씬 좋다. 그리고 3회차 기출풀이에서도 했지만 제가 그리드 서치 CV를 통해서 모델 셀렉션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후보로 되고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선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통해 가지고 좋은 모형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좋은 파라미터들이 뭐가 있는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실제로 Y 프레딕션 리절트를 가지고 엑셀로 제출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요. 그리드 서치 CV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지만 더 좋은 모형의 파라미터를 찾아준 장점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 모형이 그리드 서치를 통해서 좋은 파라미터를 찾아다 주는 동안 이 여러 가지 조합들을 찾아주는 동안 한번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DF 테스트에서 PD 리드 CSV를 통해서 저희가 인슈어런스 테스트를 한번 임포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결과가 나왔네요. 지금 최적 파라미터를 보니까 맥스 뎁스, 즉 랜덤 포레스트의 맥스 뎁스가 8, 맥스 피처가 8,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터스가 75일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온다 라고 이제 그리드 서치 CV로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저희가 직접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8,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75로 하고 다시 F1 스코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0.546이 나왔죠. 아까 저희가 구했던 0.49보다 모델 성능이 향상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향상된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Y 프레딕션을 직접 구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DF 테스트라고 하는 데이터에 끝에 보시면 지금 저희가 알고 싶어하는 타겟 변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데이터 셋을 가지고 직접 Y 프레딕션 리절트를
예측을 할 거기 때문에 고객 세그멘테이션을 분류를 해야겠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한번 실제 저희의 Y-값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f 테스트에다가 지금 테스트 데이터셋을 넣었고요. pd get 더미스를 통해서 이 X값들을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가 작동할 수 있게 더미화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결과를 볼까요? 이렇게 새로 적합된 RF 모델을 저희가 에스티메이터과 하이퍼 파라미터들까지 다 추가를 해줬죠. Y 리저트를 보시면 지금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열이 하나 나왔네요. 21, 21, 24 뭐 이런 식으로 배열이 나왔는데 이 배열을 Y값으로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df 테스트 프레딕트 리절트라고 하는 거에다가 Y 리절트 값을 삽입을 했고요. 오른쪽으로 끝으로 가보니 프레딕트 리절트 값이 이렇게 21, 231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즉 ID 458989에 대한 고객 세그멘테이션, ID 458994에 대한 고객 세그멘테이션, 이런 여러 고객들에 대한 세그멘테이션이 실제 저희 랜덤 포레스트 모형으로 직접 분류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Y 프레딕트 리절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Y값까지 저희가 직접 만들어 본 것, 여기가 작업형 이유형이다 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번 기출 풀이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직접 여러분들이 쳤던 코드랑 어떤 점들이 다른지를 좀 비교해 보시면서 좀 감을 익히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